아, 저렇게 바라보는 거 제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 많이 발전된 내 모습에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여기는 열흘 동안 추운데 매달려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걱정을 하시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셔서 머리를 싸매고 그래서 또 싸매고. 네. 한 타임에 2개 쪼갰어요. 네, 쪼개서. 쪼개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좀 쪼개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니, 시청에서요. 네. 조화롭게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조화롭게만 해주시면 네. 되겠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수민협의 작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민협의 작가들이 공공미술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보니 이미 우리가 늘 해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장소에서 혹은 자기가 활동하는 기본 이념으로 자기가 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공고로 나온 걸 알게 된 거죠. 미술하면 두 가지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데 미술은 그냥 작가가 혼자 앉아가지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을 화폭 안에 혹은 작품으로 펼쳐내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술인도 사회 안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속한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지으면서 활동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의 이번 작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쪽 선생님들이신 거죠. 수원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람이 있다 미술로 있다는, 이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이러스의 숙주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경계 혹은 다리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감을 잃어가는 것을 미술로, 문화예술로 어떻게 하면 이 연결감을 재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공공미술이라는 게 그런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차에 이렇게 꾸려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도 시민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민연대, 공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선생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힐링 세션 자체가 가장 주된 적이고, 거기 현수막이나 이런 건 항상 그 홍보물 지침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분들을 카테고리를 묶어보니 자연스럽게 5개가 나왔어요. 5개가 나왔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게 수원시 전체의 작가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작가군에서 이미 되게 인정받는 작가들은 많으시지만 아직 젊은 작가들이 없으니 수원의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한 집단은 제가 평소에 알던 지인 집단을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분이 오시면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6개의 팀으로 꾸려졌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이게 미술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술 활동을 통해서 같이 어떤 창작 활동 같은 것들을 해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숨어있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감성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어떤 작업이라는 것의 소중함, 그런 시간의 소중함 같은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죠. 저는 1팀이고요. 1팀의 명칭은 미술을 만나는 내 마음속 여행, 미술 힐링 살롱입니다. 원래 저희가
수원역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조갑센터가 수원역 근처에 있는데 특히나 수원역에 계신 여성 노숙인 분들 혹은 뭐 보통 남자 노숙인 분들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 이게 다시서기에 계신 노숙인 분들에게 하나의 예술로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속 여행이라는 힐링 살롱을 이번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수인선이라는 협계 열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치나 역사적 의미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토리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 해방 이후 근대사 상황에서 이게 장소성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제 수인선이 지나가죠. 저희가 설치하는 건 오목천역 쪽에 잔디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수인선이 이제 지나가서 수원역 쪽으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설치가 되는 거니까, 예, 그 어떤 전체적인 거는 이제 수인선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담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예, 우리 3팀의 제목은 도시 재생과 어메니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원주민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는 마치 그 수몰지구의 마을처럼 아예 그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회한과 남들 정신적 그 어떤 트라우마, 이제 원주민들이 한 뭐 40-50년 사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간혹 마을을 찾아보게 될 거고, 근데 마을이 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그 아파트 명칭에 따라서 도로 이름이 개설이 되거나 그 전혀 그 골목의 이름까지도 다 망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했어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생을 통해서 작업화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소중함들을 좀 배워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 횡공동에서 했던 이유는 제가 여기 이제 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작업실도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주민들도 이제 많은 이제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예술 일이고 그런 것들로 예술가와 주민들의 그런 만남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궁동이라는 거를 떠올랐을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물리적인 공간들 있잖아요. 장소, 위치 이런 것들도 제가 더 잘 알게 어차피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매력들을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장소적인 어떤 특수성, 어떤 매력적인 면들 그런 것들을 소재 삼아서 주제 삼아서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제 또 아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미술 작업 그림으로 그리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그런 마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동네가 사실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서둔동은 그런 마을의 형태를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민분들, 제 또래의 주민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사실 문화적으로 제일 취약한 계층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런 거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두고서 어디 나가가지고 외출을 한다던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엄마들이 이제 낼 수 있는 주부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된다는 점. 좀 그런 게 다른 의미로 취약계층 같아요, 저는. 저희 팀 이름은 토닥토닥 쓰담쓰담이에요. 이 토닥토닥 쓰담쓰담은 일단 토닥토닥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오히려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장애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하고
그다음에 실버 계층하고 세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이렇게 비틀려 있다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근데 그게 하나만 장애를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다 복합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 발달 장애라고 하죠. 발달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손의 기능이 좀 덜 되면서,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뭐 합병증, 뭐 당뇨에서부터 안타깝죠. 근데 굉장히 밝고 말을 하면 제가 수행 능력을 똑같이 그리는 거는 잘 못한다고 해도 그 예술을 나누는 데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빨리 오세요. 이거 들고 절로 가야 돼. 알겠어요. 똑같은 자를 두 개 잡지 마. 작년 70주년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71년을 맞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이름이 있다, 오빠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청년과 예술적인 청년을 정말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그러한 설계들을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오늘 37분의 예술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수원을 3월 달부터 사실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전화드리고 회의하고 여기저기서 부대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저는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 아직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 얼굴 보니까 드디어 이제 좀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1팀에서는요, 정말 한 게 많아요. 정말 한 게 너무 많아서요. 직접 벽에다가 설치를 할 석고, 치과용 석고를 오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그만 거 쉽지 않죠. 끝까지 해보기. 처음에는 이제 이분, 그러니까 참가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작가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분들이랑 꽃을 타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타일로 만드는 작업을 맨 처음 했고요. 그리고 그 꽃을 떴으니까 몰드가 있잖아요. 그 몰드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달달한,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달달한 삶을 꿈꾸시라고 초콜릿 하나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몰드를 이제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세 번째 몰드를 가지고서는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물로 이제 드렸는데 의외로 석고 방향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이제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화상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여 작가 5분이 현장 스케칭, 그다음에 인물, 어르신들 인물들을 또 그리고 해서 12주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미술 동호회 분들이 또 한 서너 번의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그걸 작품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도레 창작소에서 미술 교실을 3곡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업사이클 아트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인두화, 그다음에 나무 공예 뭐 이런 부분으로 6회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교실에. 그래서 그 업사이클 아트는 이 재개발지구의 그 폐품이나 어떤 그 기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조형화해보자. 인두화는 이제 골목길을 미리 찍어두고 또 스케치한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재개발되기 전에 그 골목길들을 나무를 태워서 하나의 그 어떤 작품화하는 거죠. 나무 공예도 또한 마찬가지죠. 나무에 직접 그 부분들을 잘라서 페이퍼로 밀고 그걸 하나의 그 조형적 작품들로 이렇게 좀 해나가는 부분이죠. 물 위에다 한번 이렇게 색깔을 전부 다 뺀 다음에 예, 이쪽 와서 불을 긴 거 자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물이 생 정도만 빼놓고 이렇게 짜놓고 칠하고 칠하고. 컵이나 접시에 그림을 그려보실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문양을 넣어도 되고 구체적으로 물고기, 나비 이런 걸 그리셔도 돼요. 한번 이런 데도 장애인학교라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선우의 집이라고 해서 매산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돌봄이죠. 학교 끝나고 와서 거기서 초록쉼표라고 그 광교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그냥 보통 카페는 아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 심리치료에 주안점을 둬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약간 내려오셨어야 되는데. 이 보라색은 남색이면 이런 색도 예뻐요. 그러니까 초록은 아니고 안경. 아니 이거 한번 더 있을까요?
진짜 잘 그렸다. 선생님, 네. 만찢역.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 너무 잘하셨는데요? 너무 좋아요. 1년은 젊어졌어. 아니 이렇게 쓰고니까 아우 너무 웃었더니 눈물이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아, 기분 좋죠. 내 평생에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심심하지 않냐고. 하나도 안 심심해. 기쁘다 그럴까? 기쁘고 황홀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어디 가서 이런 걸 하겠어. 내장 안에 그거 아니 나는 일단은 이걸 해놓고 자 여기는 우등생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해주세요. 너무 스케치를 물감으로 하라는 연필로 먼저 한 다음에 아이들은 이게 절반 이상이 가도 제가 눈코리 제가 보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 4명도 지금 내가 못 그리고 있는데 지금 머리를 모르는 이게 제가 이게 단순화를 시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얘도 단순한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한창 아이를 키우느냐고 바쁘신 뭐 11개월, 17개월을 아이를 둔 엄마들이 와서 또 했거든요. 근데 딱 육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기에는 마트 가는 게 그냥 마트만 가도 즐거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단절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 힘들지만 아이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약간 숨통이 트는 시간이겠다라는 걸 저도 이제 육아를 오래 해봐가지고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게 이제 아이를 보면서도 엄마들이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시 활기를 찾고 그리고 엄마들이 활기참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우리가 후드티에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하나가 선생님, 얘 눈을 제가 지금 잠깐. 배경이가 딸기를 이유가 요 아이가 딸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를 시킨 다음에 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티를 그렸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깔끔하게 나오네요. 보통은 이런 거 소품 만들 때는 반 접어서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얘는 1cm 정도로 이렇게 보통 린넨 원단은 이렇게 잘 접혀요. 지금 주머니가 하는 거예요. 먼저. 네. 다시 붙여내다가 나는 그냥 소리만 이제 이런 거를 괜찮아? 같아요. 집에서 어디에서 딱
미술이라는 게 뭐 이게 어떤 작품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양모 펠트를 하고 있는데 만지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약간 집안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 오면서 애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물론 좋지만 제가 같이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취미?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들 재밌고 이 하는 거에 또 각자 개인 작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선생님이 또 샘플을 준비해 오시기도 하지만 예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페셔널까지는 아니어도 내 작품을 내가 만든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돼서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엄마야? 엄마가 하나 줘야 돼? 엄마 이거 조금만 하고. 여기 제인쌤 잠깐 이거 봐봐요. 근데 두껍다 보니까 이런 데가 지금 압력이 힘이 약하셔서 이거로 열심히 문지르셨는데도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이쪽에서 펠트화 시켜주고. 저희는 4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월요일에는 양모 물펠트라고 이제 오은주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신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화요일은 인물 일러스트라고 이제 양재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자연염색 윤희강 작가님이 또 진행을 해주셨고, 이제 목요일에는 제 수업은 이제 소품하고 옷을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4개로 구성을. 예를 들어서 자연염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서도 하시고 바깥에서도 작업을 하셨는데 작업물을 이렇게 널고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뭐 염색된 그 직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거를 들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그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걸로 소화해 내려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사실 그림 분야는 말씀이 전혀 없으셔요. 너무 집중을 해서 그 시간에는 정말 조용해서 약간 독서실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모습, 그런 집중된 모습이 또 저도 이제 발자국 소리도 조금 함부로 내기도 어려운 그런 긴장감이 좀 도는. 나 이거 재밌어. 나 이거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일회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 기회가 공짜로 나에게 왔어. 보통 그 수혜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그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냥 좋아요에 다 누르시게 되시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경우에 저희가 되게 정성적인 평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 분들은 쉽게 좋아요가 안 나오셨을 거예요. 좋은데 많이 좋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재료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만나실 수 없는 선생님들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에게 뽑을 수 있는 걸 아주 다 뽑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막 주민들을 거의 쥐어짜다시피 하셔서 주민분들이 정말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성취감도 그만큼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떤 깊이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주민들이 밤을 새서 작업을 하실 정도로 몰입감이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깊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주민분들이 정말 내가 이번에 뭘 해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 해주셨던 거 기억에 남고. 벌써 다
3층. 네네네. 설명하고 계시나? 동동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가 그 장르적으로 봤을 때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평면 작업도 있고 도자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각 작업도. 근데 이제 조각 작업은 저희 한 팀만 하는 거죠. 장르가 틀리면 사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틀려야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펼쳐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죠. 예산도 잡고 계획도 잡고 다 잡아서 들어갔는데 여기 오케이가 났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수원시에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시 도시 디자인단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수원시 공간에 무언가를 지을 때 조형물을 새로 만들 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절차가 조금 엉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에도 당연히 있는 절차고 저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들이 서로 고려되지 않은 채로 처음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작가팀에서 2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비상구, 화장실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그대로 붙잖아요. 좀 들어가지고 예술가 그룹이 지금 하는 거는 그 행궁도 판타지가 된다라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네에 이 행궁동이라는 곳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행궁동을 소재로 전시도 하고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설치 작품도 하는 건데요. 스토리텔링 아트웍이라는 미술 다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술가들이 주민들이랑 만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작업을 해오는 거예요.
공간에 이게 그냥 버려진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버려진 공간에 들어왔는데 아 이런 공간에서 전시회를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아무 힘이 없는 그 이끼 같은 그런 존재에도 내 호흡이 들어가면 바람이 들어가면 좋은 그 생명을 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런 공간이 청년들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렇게 바라보는 거였어? 네. 정말 다릅니다. 생각했는데 제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 많이 발전된 내 모습에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선판이 어디가 빨리 진전이 되거든요. 오잖아요. 근데 오가 자, 우측에 박수를 크게 칠게. 저 메인 카메라 저기. 아니 메인 카메라 여기래요. 어우 카메라가 너무 많아. 이제 저희는 프로그램형으로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창작 워크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심정적인 스킨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방역 단계가 상승되면서 저희가 조심을 더 하다 보니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스킨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시작했던 시기에는 방역 단계가 조금 떨어졌을 때라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방역 단계가 계속 상승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작업에 되게 열중하고 작업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금 바꿔야 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완전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는데 그 작업물들을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장을 이제 저희가 열었는데 그 선생님들의 멋진 작품들을 다 모아서 전시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께 초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민 작가면 저희가 주민 작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주민 작가로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가로서의 자긍심이 생길 만한 아주 귀한 일이죠. 정말 열심히 만드신 작업들이고 작업물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작품들을 모아서 보통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뭔가 일종의 잔치처럼 그렇게 축제처럼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보통 전시인데 전시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심지어 어떤 곳은 전시할 때 저희가 1월 달에 전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전시하면서 방역 단계가 5인 이상 금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4명만 입장해 주세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이제 특정팀, 저희 서둔동 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라인으로만 전시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촬영해주신 강지욱 선생님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우리 양모 선생님, 양모 선생님이에요. 네. 토토로 장갑. 너무 요건 예뻐. 주변 장갑. 너무 예쁘죠? 저 옆에서 겨울왕국, 겨울왕국. 이거 가방. 지율이 어서 오세요, 지율이. 지율이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네. 예뻐요, 너무 예뻐. 뚝딱 포인트 너무 예뻐요. 그리고 도시락도 아드님 주신다고? 도시락 가방. 미순쌤 거. 테슬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 진영쌤이 불살났어. 진영쌤 작품 불살났네. 불살났어. 연주쌤 거예요. 서은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운 거. 선생님 저기예요. 이거는 마을 경로당에 드릴 방석이에요. 자, 우리 일러스트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저희 팀은 저희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강렬해요, 그림도. 우리 연주 선생님은 이 느낌도 너무 좋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 넣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공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캘리처럼 쓰고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슉슉슉 하는데 색감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우리 너무 잘하셨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혜숙 여사님. 우리 여사님은 열정이 너무 대단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전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 다음에 또 봐요. 만나요. 조심하세요. 연주 선생님의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연주 선생님도 안녕.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 너무
처음에는 이제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포인트는 뭐냐면은 협계열차를 1대1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 공간, 협계열차가 굉장히 작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후세에도. 예. 그랬는데 협계열차라는 그 수인선의 대표적인 협계열차라는 범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포괄적으로. 예. 그래서 그 시민 참여형 개념으로 해서 일단은 손이 있어요. 예. 그 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위에 이제 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구가 형성이 되고 그 겉에 자갈들이 이렇게 박혀요. 컬러풀한 자갈들이. 그러니까 그 자갈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글귀를 받아서 적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죠. 예. 붙여서 이렇게 손 위에 어떤 소망을 뭐 이제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모은다라는 의미도 있고 손은. 예. 그래서 그런 요런 조형물 하나하고 이제 요 구가 반구가 하나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요 그냥 완전한 구 하나만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다양함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가변적 설치라고 그러거든요. 조형물 하나를 딱 놨을 때는 그 하나로서 끝이 나지만은 이게 가변적으로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 작품의 아우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섹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술가하고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문화 혜택이라든가 뭐 예술 교육이라든가 예술 체험 같은 거를 제대로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함께 그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그 참여자 그 분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심지어 저희 팀은 그 참여자 분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하나의 작품은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했고요. 그분들의 어차피 작품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작가들이 한 거고요. 따로따로의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업은 있었지만 참여자분들과 같이 하는 협업의 그런 작업 과정이었기 때문에 뿌리는 같았어요. 그분들과 같이 미술을 통해서 심리치료와 재활 의지를 조금 더 붙들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같이 작가들이 같이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참여자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제 선생님, 내 평생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껴볼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하고 되게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식당에 앉아서 과천현대미술관, 선생님, 저는 차 타고 오는 동안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감이라는 걸 느껴볼 수 없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런 집단이. 우린 그런 집단하고 일을 했고요. 작업을 했고요. 그 분이 제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너무 행복해요. 이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현장 작가들하고 세류 분해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환호하셨어요. 찾아가는 예술과 힐링 프로그램,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살아온 어떤 골목이나 그런 얘기들을 같이 풀어내주는 거. 그 예술가들의 어떤 힘과 기획력과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이게 되게 있어야 되는 거라서 살아있는 분들, 여기서 이제 살고 있고 살아가는 분들이랑 같이 좀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미술이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만나고 기록하고 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다양한 예술가들이랑 만날 수 있는 저점이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작품 성향도 굉장히 다르고 활동도 굉장히 다른 작가분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이후에 우리가 사업이 없어도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오시오시를 좀 해보자.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저희가 사람을 남긴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남기는 것, 이것이 지자체와 공공미술이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원주민들의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팀은 찾아갈 의향이 있고요. 우리 수원에서도 그런 게 좀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넓은 계층이 예술과 접해서 예술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작고 소박하게 그냥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문체부에서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술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프로젝트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죠. 특정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 사업에서는 예술가 분들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공공미술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예술가들은 자기의 시간과 열성과 이런 걸 다 쏟지만, 전문성을 다 투여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못 받는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예술가들도 생존이 중요하거든요. 예술가들의 생존은 왜 언제까지나 재능 기부 뭐 이런 걸로 좋은 일 하는 걸로 퉁치려고 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예술가들도 정당하게 직업인으로서 자기의 보수를 받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